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니까 너무 불편한 거죠. 저한테 자동화의 핵심은 바로 이 불편이었습니다. 불편함이 생겨야 이거를 좀 해결하고 싶다라는 의지가 생기고, 그때 이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도구가 무엇인지 찾아보는 거죠. 그게 지금 설명드린 태스커, 그리고 메이크가 될 수도 있고, 요즘에 제가 많이 사용하는 커서가 될 수도 있고. 윤자동. 안녕하세요, 윤자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런 걸 자주 물어봅니다. 도대체 어떤 걸 자동화하세요? 자동화하는 거 소개 좀 해주세요. 자동화를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떤 걸 자동화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제가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자동화 사례를 한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소개를 해드리기 전에, 저는 윤자동.com이라는 홈페이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이맵이라는 쇼핑몰 빌더로 만들어진 사이트예요. 근데 여기에서 카드 결제를 할 수도 있고 무통장 입금으로 결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통장 입금으로 결제를 하면은 자동으로 그 제 통장에 입금된 것을 확인해서 짜잔 하고 입금이 자동으로 처리되는 서비스가 없어요. 부가 서비스가 있긴 하지만 유료이기도 하고 굉장히 느립니다. 그래서 무통장 입금으로 입금을 하면은 제가 핸드폰을 보고 입금이 됐네 라고 하면서 홈페이지 관리자 페이지로 들어가서 주문하신 분을 찾아가지고 이름과 금액이 맞는지 체크를 하고, 그 사람의 입금 대기 상태를 입금 확인으로 바꾼 다음에 여러 가지 그 뒤에 이제 배송해야 하는 후속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자꾸 하다 보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불편한 걸 떠나서 제가 잠들고 있을 때나 혹은 기업 강의를 나갔을 때나 혹은 바쁜 회의를 하고 있을 때 주문이 들어오면은 이 확인이 몇 시간씩 늦어지기도 하는데, 이제 워낙 우리나라의 빨리빨리 민족들은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주문한 내역을 취소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되게 안 좋은 거구나. 어떻게든 자동화를 하지 않으면 매출에도 영향이 있고 고객의 어떤 만족도에도 충분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저의 업무 피로도도 계속 가중이 되다 보니까 모든 게 문제인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자동화라는 것은 이 문제라는 것이 느껴져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문제가 발견되기 전에 자동화를 하면 너무나 좋긴 하겠지만 사실은 문제가 아닌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문제가 터질 때까지 좀 기다리는 편입니다. 다만 문제가 너무 커지지 않을 때까지 조금 초기에 그것을 빨리 대응해서 자동화를 하거나, 아니면 자동화를 하지 않고 아예 업무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더 좋겠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실제로 오늘 제가 자동화했던 이 무통장 입금 확인이라는 것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아이맵으로 만든 홈페이지에는 부가 서비스가 한 가지 있긴 합니다. 바로 이 뱅크다 자동 입금 확인 서비스라는 건데요. 여기는 두 가지 요금제가 있어요. 하나는 월 9,900원, 또 하나는 월 29,700원이 있습니다. 돈을 내는 건 좋아요. 그런데 확인 주기가 입금됐다고 해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 9,900원을 내면은 1시간마다 한 번씩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요. 월 29,700원짜리 프리미엄 서비스를 가입을 해도 10분이나 걸립니다. 사실 10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빠른 것 같지만 제 경험상 무통장 입금 주문을 하고 나서 저한테 1분 안에 보통 연락이 와요. 저 방금 입금했는데 이거 언제 확인되나요? 라고 말이죠. 그래서 저한테는 이 서비스가 맞지 않았어요. 이 서비스도 물론 비용에 비해서 많은 사람들의 일을 줄여줄 수 있는 좋은 서비스는 맞지만 저한테는 1초 만에 이것을 처리해주는 서비스가 필요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사람이 주문을 하고 무통장으로 입금을 하면 제 핸드폰에 띠링하고 알람이 울리네. 그러면 이 알람이 울리는 것을 이용해서 자동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라면서 방법을 찾아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을 찾아냈고 구현한 것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화면은 저의 안드로이드 핸드폰 화면인데요. 지금 실제 화면입니다. 저는 태스커라는 앱을 발견을 했어요. 사실 이 태스커라는 앱을 발견하고 사용한 지는 이미 한 3, 4년 정도 됐는데, 굉장히 유명한, 국내에는 그렇게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해외에서는 어마무시하게 유명한 자동화 앱입니다. 이 태스커라는 앱이고요. 유료 앱이에요. 저는 당시에 한 5,000원인가 주고 샀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여기는 4,400원이라고 나오네요. 참고로 이거는 안드로이드 전용 앱입니다. 그래서 태스커라는 앱을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자,
자, 두 가지가 있어요. 처음에는 어떤 상황일 때 그것을 바로 이 프로필이라고 하고요. 어떤 것을 할 거냐 그것을 바로 태스크라고 합니다. 자, 어떤 상황일 때라는 것은 이 노티피케이션이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바로 상단에 푸시 알림이 뜨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카카오뱅크로 노티피케이션, 푸시 알림이 발생했을 때 이벤트를 감지하겠다라는 것을 설정을 하고, 그러면 카카오뱅크에서 푸시 알림이 오면은 어떤 일을 할 거냐라고 할 때 바로 메이크로 전송을 하겠다라는 이 태스크를 제가 설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카카오뱅크는 업무용 계좌뿐만 아니라 제 개인용 계좌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입금을 했을 때만 푸시 알림이 뜨는 게 아니라 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을 때, 출금을 했을 때에도 푸시 알림이 뜹니다. 그래서 조건을 설정하는 게 필요했고요. 여기에 입금인 상태이면서 계좌가 7384라는 계좌로 입금이 되었을 때에만 액션을 취하겠다라는 조건문, if 조건문을 하나 추가를 해 두었습니다. 자, 이런 조건이 만족되면 어떤 것을 할 거냐? 바로 HTTP 리퀘스트라는 것을 전송을 할 거다. 사이트로 뭔가 보낼 거예요, 신호를. 그때 뭐 포스트 방식으로 URL을 보내고, 보낼 때에는 이 body라는 곳에 이 이벤트 파라미터라고 해서 실제 어플의 이름, 그리고 입금한 사람의 뭐 이름, 그리고 실제 입금된 금액, 이런 정보들을 담아서 전송을 하게끔 설정을 해두면 이 태스커라는 앱의 역할은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신호를 보내는 것을 바로 웹훅을 전송한다라고 하는데, 그 웹훅을 받는 메이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실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메이크 웹훅 서비스인데요. 왼쪽에 이렇게 웹훅이라는 신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태스커에서 설정했던 이 URL로 데이터를 담아서 전송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입금인지 출금인지 구분하는 것을 이 메이크의 함수 같은 걸 이용을 해서 앞에 두 글자만 따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금액은 실제로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그 금액을 이렇게 추출하는 이 메이크의 함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무엇인지 이렇게 추출하는 그런 기능들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메이크로 실제 푸시 알림에 있던 어떤 문장형의 데이터인데 그거를 잘 추출해가지고 이름과 입금한 사람의 금액을 쏙쏙 뽑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 아이맵에 접속해서 제가 주문 내역을 가져오기 위해서 토큰이라는 것을 발급받는데, 이런 거는 여기 아이맵 그 개발자 문서에 보면은 아이맵 액세스 토큰 발급받기, 이런 것들을 보면은 다 할 수 있어요.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모르는 분들이 보기에는 어려운 것도 맞긴 맞아요. 하지만 뭐 엄청난 지식을 몇 년 동안 공부를 해야만 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누구나 그냥 며칠 정도 삽질을 하면서 공부해 나가면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이러한 다양한 사례들을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토큰을 가져온 다음에 실제로 그 입금 대기 상태인 주문 목록을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여기에 API에 보면은 주문 조회가 있는데, 주문 조회를 들어가면 이런 URL로 전송을 하면은 주문을 조회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카드 결제한 사람, 이미 결제가 완료된 사람까지 다 가지고 올 필요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타입은 저는 노멀이라고 해서 아이맵으로 주문한 사람, 그리고 스테이터스가 결제 완료나 배송 중이거나 이런 사람들 말고 페이 웨이트이라고 해서 입금 대기 중인 사람들만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입금 대기 주문 목록을 여기에 타입은 노멀, 스테이터스는 페이 웨이트인 것을 가지고 오고, 내 로그인 정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여기 액세스 토큰에 방금 전에 발급받았던 토큰을 실어서 같이 보냅니다. 그럼 주문 목록을 가지고 오거든요. 근데 무통장 입금 대기 상태인 주문이 동시에 여러 명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여러 개를 반복해서 뭔가 하나만 추출을 할 건데, 그때 실제로 주문자의 이름이 입금한 사람의 이름과 같은지, 또 주문자의 그 금액이 입금 금액과 같은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은 동명이인이고 똑같은 주문을 그 같은 시간 안에 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거든요. 지금까지 몇 년간 단 한 번도 없었는데, 그렇게 하나가 딱 추출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또 조건으로 추출된 정보의 개수가 0보다 초과했을 때라는 것을 인식하고, 입금 확인을 자동으로
입금 확인 처리를 합니다. 이것 또한 여기에 주문 처리에 들어가면 주문 번호를 넣고 상태를 디파짓이라고 바꾸면은 자동으로 입금 확인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기서 처리를 해줘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결제가 완료됐을 때 또 자동으로 실행되는 저의 메이크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것을 여기서 호출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은 그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것이 실제로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 이 입금 완료됐거나 결제가 된 경우에 처리하는 어떤 자동화 프로세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복잡한 것 같은데 대충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누군가 신호를 줬을 때 스위치가 짠 하고 켜지는 웹훅을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토큰을 가지고 오고, 실제 주문했던 걸 가지고 오고, 그 주문 정보의 품목들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재고가 있는지도 확인을 하고, 그 여러 가지 정보들을 여기서 관리를 한 다음에, 아직 결제가 안 된 경우에는 무통장 입금했으니까 주문 확인하세요 라고 저한테 슬랙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결제가 완료됐어도 띵동 하고 결제가 완료되었어요 라고 알림을 줍니다. 그리고 저는 매출 관리를 다 노션에서 하는데, 이 정보를 다 노션으로 전송을 하면 노션에서 대시보드 같은 것들을 예쁘게 만들어서 매출을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상품에 따라서 어떤 상품인지에 따라 일단 자동으로 배송 완료 처리를 해서, 저는 디지털 상품이기 때문에 구매하자마자 자동으로 배송 완료 처리를 하고, 그 외에 상품에 따라서 고객한테 카카오 알림톡을 발송을 하기도 하고, 프로그램을 구매한 경우에는 어떤 시리얼 번호를 자동으로 생성을 해서 문자로 발송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문자, 알림톡, 그리고 등등등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메일도 자동으로 보내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이메일은 따로 보내지는 않고 아이맵에서 자동 발송되는 이메일이 있어서 그걸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동화를 하면은 저한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윤자동. 저는 이런 식으로 자동화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자동화를 이렇게 다 구축한 것은 절대 아니고, 처음에는 무조건 다 모든 것이 노가다였습니다. 주문이 들어오면은 새벽에도 자다가 깨서 핸드폰 보고 알림이 왔네, 핸드폰으로 관리자 페이지 들어가서 주문 내역 확인해가지고 입금 확인 처리하고, 배송 완료를 제가 손으로 하고, 핸드폰 문자로 뭐 주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됐습니다 라는 것을 문자로 보내고, 이메일 보내야 하면 이메일 보내는, 이런 걸 다 수동으로 했어요. 그런데 그런 수동으로 하는 과정들을 반복하다 보니까 저도 지치고, 매출도 막 떨어지고, 무통장 입금 같은 경우에는 확인이 늦어지면은 뭔가 발송도 안 되고 확인도 안 되니까 매출이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니까 너무 불편한 거죠. 저한테 자동화의 핵심은 바로 이 불편이었습니다. 불편함이 생겨야 이거를 좀 해결하고 싶다라는 의지가 생기고, 그때 이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도구가 무엇인지 찾아보는 거죠. 그게 지금 설명드린 태스커, 그리고 메이크가 될 수도 있고, 요즘에 제가 많이 사용하는 커서가 될 수도 있고, 엑셀 VBA가 될 수도 있고, 오토와키가 될 수도 있고, 웹페이지 개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 자동화하고 싶은데, 자동화 공부하고 싶은데 커서가 좋을까요? 메이크가 좋을까요? 파이썬이 좋을까요? 오토와키가 좋을까요? 웹 개발이 좋을까요? 노코드가 좋을까요? VBA가 좋을까요? 이렇게 불편은 빠진 상태로 그냥 자동화라는 것이 좋아 보여서 하고 싶은데 도대체 어떤 것을 하는 게 좋을까라고 맹목적으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도구는 사실 도구일 뿐이거든요. 내가 불편함이 없는데 커서를 사용한다고 해서 내 삶이 편해지지 않아요. 내가 불편한 게 없는데 메이크를 사용한다고 해서 내 삶이 편해지지 않습니다. 불편함이 있어야 그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해서 불편함을 해소해야 비로소 자동화라는 것이 가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자동화를 잘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런 거 만들면은 좋을 것 같은데 한번 만들어 볼까? 근데 잘 살펴보면은 이런 걸 만들지 않아도 딱히 불편함이 크게 없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괜히 있어 보이기 위해서 자동화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정말 불편함이 요만큼밖에 안 돼요. 1년에 딱 한 번밖에 안 해. 그래서 1년에 딱 한 번 10분만 하면 되는데, 이거를 자동화하기 위해서 몇 날 며칠 밤새 가면서 한다라고 하면은 가성비가 너무 맞지 않죠.
그런데 내가 매일매일 하는 업무 중에서 이 업무에 시간을 많이 쓰고 있고 너무 스트레스가 많고 생산성이 떨어지고 내가 힘들고 매출이 떨어지고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이거는 무조건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의 한 가지가 자동화가 되는 거죠. 그렇다고 또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무조건 자동화로만 다 해결하는 것도 정답은 아닐 수 있어요. 사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어떤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거나 혹은 아예 그 일을 안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잘 살펴보니까 그동안 이거는 뭔가 관례적으로 뭔가 관습적으로 그냥 해왔던, 사실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닌 그냥 해왔기 때문에 해왔던 건데, 예를 들어서 아무 의미 없는 뭐 회의록 작성을 했어요. 근데 그 회의록을 사실 아무도 안 봐. 근데 갑자기 회의록 작성에 시간이 들어가니까 회의록을 자동으로 작성하는 자동화를 만들자라고 해서 열심히 만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열심히 자동화를 해서 만들었어도 결국 아무도 안 보는 회의록이 돼버리면 자동화를 하는 의미가 있을까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냥 애초에 자동화하는 것도 하지 말고 회의록을 만드는 프로세스를 없애버리는 게 가장 베스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문제를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업무를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불편함이 무엇인가를 열심히 좀 찾아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보면서 문제를 아예 없앨 순 없을까? 없앨 순 없어. 꼭 해야 돼. 누군가는 꼭 해야만 하는 일이야 라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러면 그때 그 문제를 자동화할 수는 없을까? 어떻게 하면 자동화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고 그 자동화하는 도구가 어떤 것들이 좋을지 찾아보고, 그리고 나서 자동화를 하면 여러분들의 많은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들의 생산성이 향상되고 매출이 올라가고, 혹은 회사라면 직장인이라면 나의 경쟁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나의 고가가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올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정보들을 한번 소개해 드려 봤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결하고 싶은 문제들이 있다면 댓글로 내용을 남겨주시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자동화라면 제가 또 자동화 방법을 찾아서 다음에 또 소개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자동